좀 한 대략 70문제 정도? 그래도 80문제는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78문제? 아슬아슬하네. 그러면 그 정도는 해. 자, 오늘은 뭐라고? 그러면 금요일에 쉬어도 되잖아. 그럼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금요일에 쉬면? 아, 씨. 넌 대실망이야. 뭐라고? 애들도 힘들 거라고? 아니, 야, 공부하는 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공부하는 건 다 힘들어. 다 힘든데, 그걸 이겨내고 하느냐, 힘들다고 징징대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다른 학생들 다 지금 힘들다고 징징 안 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너 혼자 징징대잖아. 그치? 응.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사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 부끄럽지 않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결정을 할 때 그 의사 결정 방법을 따를게. 본인의 의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기명 투표로 하면 돼? 좋다. 종이를 나눠주고 찬반을 써라. 그런 다음에 거둔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쪽으로.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요. 첫 번째, 중점입니다. 중점. 중점이라는 단어의 뜻. 중점 우리 어떻게, 뭐가 중점이야? 중간에 있는 점. 다시 말하면 선분 A, B에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중점이 M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린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특징 선분 AM과 선분 BM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게 우리가 중등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요구하는 중점에 대한 정의.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대로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중상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A라는 하나의 점이 A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고 B라는 또 다른 하나의 점이 B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점 M의 위치는 중점 M이라는 녀석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위치를 가집니다. 정가운데라는 위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선분 AM이라는 길이는요. A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점의 좌표를 더하는 쪽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걸 빼는 쪽으로 점의 좌표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선분 BM이라는 녀석은요. B에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점의 좌표를 빼는 걸로 길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점이 A예요. 그러면 점의 좌표는 이렇게 A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 점이 B입니다. 점의 좌표 B라고 쓰면 되겠지? 정 가운데에 중점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 중점을 찾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정 가운데니까 얘와 얘 사이에 정 가운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랬을 때 AM이라는 요 길이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 길이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점의 좌표는 서로 다르게 여기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겼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얘부터 계산하자. 그럼 2분의 뭐가 되죠? 이게 2분의 2a를 빼는 거잖아. b-a가 돼요. 확인되지? 여기도 똑같이 b에서 빼는 거잖아. 이게 2분의 2b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2분의 b-a가 나오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 길이 자체가 2분의 b-a 그리고 이 길이가 얘랑 같다.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로도 우리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M이라는 점이 결국에는 길이가 똑같지. 선분 A, B의 내부를 분할하는 거지. 길이가 똑같지. 똑같다는 얘기는 1대 1이지. 그래서 저 점 M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분 A, B의 A, B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과정이 점점 거듭되면서 중등 때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했다라면
고등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밑에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분점까지 개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같이 쭉 흘러가는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중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걸 적용해서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로 발전시킵니다. 즉 중점을 연결했을 때 어떠한 하나의 공식 같은 논리가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삼각형이라는 녀석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삼각형을 하나 실제로 그립니다. 이렇게요. A, B, C로요. 확인되니? 이때 선분 A, B 보이지? 중점 M을 잡습니다. 그리고 AC의 중점 N을 잡아요. 그리고 MN을 선분으로 이어놓습니다. 확인되니? 그럼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지게 될 거고요. AN의 길이랑 NC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얘랑 길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건 모르는 거야. 요렇게 둘만 중점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돼버리게 되면 삼각형 AMN이라는 애랑 삼각형 ABC라는 애가 어떻게 되죠? 닮음이 되죠. 무슨 닮음? 무슨 닮음? 서연아 무슨 닮음? 너 모르면서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지? 찾았어. SAS. 왜 SAS야? 1대2 끼인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각 AMN이라는 각의 크기가 각 ABC의 크기랑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다시 말하면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러면 얘네 둘의 각의 크기가 같아. 이 두 개의 각은 무슨 위치에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림상 동위각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확인돼요? 그럼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졌으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선분 MN하고 뭐가 됩니까? 선분 BC가 평행하다라는 성질까지 끌어낼 수가 있겠죠? 중점 연결 정리는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그렸어. 그러면 둘이 닮음이지? 맞죠? 그러니까 동위각의 크기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MN과 BC가 어떻게 된다? 평행이 되겠다. 확인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닮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닮음비가 1대2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길이 BC의 길이를 2A라고 잡는다라면 MN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A라는 절반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래서 지금 같은 논리를 통해서 중점 연결 정리를 요약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점 M과 N이 중점의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쓰자. 다 풀 버전으로 쓸게. 선분 AB와 선분 AC의 중점을 각각 M과 N이라 하면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가 닮음이다. 맞죠? 그래서 닮음이기 때문에 동위각의 크기가 똑같아져서 최종적으로 닮음이므로 선분 MN과 선분 BC가 평행이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게 바로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기 닮음임으로 해놓고 요 중간 과정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평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을 바꿔서 반대로 우리는 요렇게도 말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쓰거든요. 중점을 MN이라고 하면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하자. 요거 괜히 하나 더 추가했다가 머리 아파지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딱 이렇게 심플하게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됐어? 중점 연결 이게 끝이야. 자, 바로 문제가 어디로 갈 거냐? 115쪽 622번 눈으로 보세요. 자, MN이 뭐라고 나왔어? 중점이라고 나왔지? 그럼 저 70도랑 X가 무슨 위치야? 동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70. 자, 그럼 623번 X 얼마겠어?
60. 그렇지, 65. 자, 624번 x 얼마겠어? 3. 625번 x 얼마예요? 그래, 16. 그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 626번. MN이랑 BC랑 평행이지. M은 중점이고. 그럼 당연히 N도 뭐가 되겠어?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길이 당연히 얼마겠어요? 5. 627번의 X 얼마겠어요? 8. 왜 8이야? 8몸이니까 1대2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성인 이해돼? 어제 어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찾고 끝나는 게 중점연결정리의 전부입니다. 확인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논리지만 생각외로 여러 방면에서 자주자주 답안지를 보다 보면 등장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중점연결정리 어차피 중점 잡는 거지. 그러면 중점연결정리를 한 줄 요약하면은 그냥 1대2로 닮음이 되는 경우야. 1대2 닮음은 그냥 다 중점연결정리라고 생각해도 돼. 왜? 1대2잖아. 이쪽으로도 1대2가 되겠지. 어디서든 1대2 닮음이 되는 두 개의 도형을 포개만 놓잖아? 그러면 이거 중점연결정리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논리는 아니야.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이해하기도 되게 쉬운 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뭐 임마? 자, 정말 미안한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오늘 칠판에 적히는 내용들을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무게중심의 기본적인 정의. 자,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골 때려, 정의가. 원래 무게중심의 정의를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내심하고 외심대를 생각해보면 내심하고 외심에서는 정의를 쓰면 내저번의 중심, 외저번의 중심 이런 식으로 썼었지. 그리고 내심과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내외심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 정의와 작도법을 구분해서 우리가 원래 불렀는데 어느 순간 작도법 자체를 정의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어.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 있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나? 그 얘기가 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이미 혼용이 다 끝나서 정의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거를 내외심적인 면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중선이라는 선들을 그려 넣어서 그 교점을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작도로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작도법으로 이미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 보니 이 중선이 뭔지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럼 중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선을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골치가 아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말로 붙여보자면 꼭지점에서 꼭지점 하나를 지나고요. 그 꼭지점에서 대변이 있을 거 아니야. 대변. 그 대변에 중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요. 원래는 중점을 지나는 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중점을 지나는 선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점을 하나 잡았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중선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 버리면 이거 가지고 교점을 만들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골치 아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중점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선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 아예 그림까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이 삼각형에서 A, B, C라는 꼭지점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대변, 바라보는 변이니까 BC가 되겠죠? BC의 중점을 하나 잡고 P라는 점으로 이름 붙이면 이때 선분 AP를 이렇게 이어놓은 선이 바로 뭐가 된다? 중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선은 내외심 때처럼 뭔가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연결만 해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이 2등분이 됐다거나 수직으로 만났다거나 이런 성질들은 전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질 거기 때문에 하나의 성질로 정의를 못 내려요. 그냥 2등분점, 중점까지만 연결한 거예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선을 그렸을 때 이 중선이라는 논리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 중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언급을 하거든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 파푸스라는 수학자가 만든 중선 정리라는 과정으로 연결 확장이 됩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선이라는 부분이 이번 단원에서만 딱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중선이 어떻게 그려지는구나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 알려줄까? 넌 기억도 못하면서 왜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냐? 알았어. 선분 A, B의 제곱과 선분 A, C의 제곱을 더해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선분 AP의 제곱과 선분 BP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떠한 삼각형이 되든 중선이라면.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여기를 PC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2분의 1 BC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쓰세요. 그냥 그림상 그냥 여기 BP가 더 빨리 있어서 나는 그냥 써놓은 것 뿐이니까 편한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때야.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이번에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수업할 때 어차피 우리 제곱근까지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갈 거거든.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기 전 걸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평면에서의 활용, 입체에서의 활용, 기타 사라진 공식들까지 다 얘기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중선이 이런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 뭐 할 거냐? 무게중심이라는 애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무게중심의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럼 무게중심은 이 중선들이 교차돼서 만나는 점, 교점을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자, 삼각형 하나 있습니다. 딱 A, B, C.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중선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A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점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중점까지 우리는 일단 여기를 P라는 점으로 잡고요. 이어 버리겠습니다. 확인되죠? 자, 그 다음 다시 B에서 출발을 해서 대변 AC의 중점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중점을 Q라고 이름 붙이고요. 길이가 또 똑같겠죠? 여기까지를 이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교점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겠죠? 이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앞으로 알파벳 문자 뭘 이용해서 표현하게 될 거냐? G를 사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대부분 표현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교점 여기 선 2개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거 무게중심이라 해도 돼요? 라는 의문이 또 생기는 거지. 왜? 여기서 출발해서 엇갈려서 다른 데 생기면 어떡해요? 그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A, B 대변 여기다가 중점을 잡고 선을 직접 이어보잖아요. 작도를 해서. 그러면 이 G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지게 됩니다. 외심대랑 똑같아요. 내 외심대랑.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서 결국에는 중선 3개가 무조건 한 교점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확인을 했어. 이제 이것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내가 이번 과정 시작할 때 다 외워야 된다 그랬지? 저 성질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몇 가지 안 되니까 천천히 외워보자. 자, 첫 번째 여기다 적어볼게요. 무게중심의 성질. 첫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자, 점좌표 다 잡았지? 나 이거 다 쓰기 싫은데. 뭐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삼각형이 우리 지금 생겨 있는 겁니다. 확인돼요? 자,
근데 생겨있는 요 삼각형 6개가 있지. 이건 이따가 써먹을 거고, 일단 우리가 중선들 다 연결했어. 그럼 여기 보이는 R이라는 점하고 여기 보이는 Q라는 점 2개 보이죠? 2개를 내가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버릴 거예요.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딱 이어버리게 되면 첫 번째 삼각형 누가 만들어지냐면 ARQ 그리고 삼각형 ABC 둘이 무슨 관계가 되죠? 닮음이 되겠지. 닮음 B는 1대 2라는 닮음비를 가지겠지. 그럼 1대2 닮음이잖아. 결국엔 여기서 뭐가 통용된다는 얘기야? 앞에서 얘기한 중점 연결 정리가 통용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중점 연결 정리가 통용이 된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1대 2라는 닮음, 1대 2라는 닮음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선분 RQ 대 선분 BC가 서로 평행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선분 RQ 대 선분 BC가 몇 대 몇이 돼요? 1대 2라는 닮음비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삼각형 GRQ랑 삼각형 GRQ니까 CB 얘네 둘이 다시 닮음이 되겠지? 맞아요?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억각을 따라가면 다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닮음인 상태고 닮음비는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1대 2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성질을 끌어내게 되느냐? 자, RG 대 선분 GC 얘네 둘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 여기 보이지? 여기서 꼭지점까지 가는 선 무게중심 보이지? 중점까지 가는 선 둘 사이의 길이의 비가 몇 대면? 2대 1 이쪽이 더 긴 거 우리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 거야. 중점까지, 점까지, 꼭지점까지 가는 선 대 중점까지 가는 선의 길이의 비가 2대 1. 이게 다른 데서도 다 통용이 된다는 거지. 내가 보조선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다 그려놨으면 이쪽에서 길이의 비가 또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성질, 뭐가 있느냐?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선분의 길이 대 무게중심에서 어디야? 중점까지 가는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성질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한 거야. 확인되니?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성질이야.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걸 토대로 우리는 아까 나누어 놨던 삼각형들을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 선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확인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2대 1이라는 거 알았잖아. 보기 편하게 이쪽을 2라고 했을 때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전체 삼각형 ABC가 있거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 여기 보이는 ABP라는 삼각형이랑 APC라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하면 ABC가 되는 거지. 근데 밑변의 길이 둘이 어때? 같고 높이도 똑같지. 다시 말하면 삼각형 ABC 넓이를 2분의 1 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어려운 얘기야. ABP라는 삼각형 보이지? 원래는 얘가 밑변이었고 얘가 높이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로 바꿀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때 ABG라는 삼각형이랑 BGP라는 두 개의 삼각형의 합이 ABP의 넓이라고 봐도 되겠지. 적어볼게. ABP의 넓이가 삼각형 AGBG 그리고 여기다가 BGP 얘네 둘의 넓이를 더한 거라고 봐도 되지. 근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어때? 얘랑 얘가 높이가 같지.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b가 곧 넓이의 b가 되겠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BGP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BGP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 1이라는 얘기잖아. 3분의 1이야. 맞죠? 그 다음에 얘 ABG의 넓이는 3분의 2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잘 봐. ABP 넓이 자체가 ABC 넓이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ABP라는 이 넓이 자체가 2분의 1 ABC잖아. 그러면 그걸 통째로 다 계산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BGP라는 녀석의 넓이가 최종적으로 뭐가 될 거냐? 6분의 1 삼각형 ABC가 될 거야. 확인되니? 확인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6분의 1 S라고 적을게. S가 전체 넓이야. 확인되지? 자, 그럼 같은 논리로 따라가면 여기 또 아까 우리 여기 3분의 2 ABP였잖아. 여기 지금 잘 보잖아. 요 선 하나를 통해서 넓이가 다시 둘로 나뉜 거야. 왜? 이쪽을 밑변으로 잡아버리면 밑변이 1대 1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ABP의 넓이를 다시 둘로 나눴으니까 요거 하나가 3분의 1 ABP, 3분의 1 ABP가 되겠지. 근데 3분의 1 ABP가 아까 뭐였어? 6분의 1 ABC였잖아. 그럼 여기 넓이도 뭐가 돼? 6분의 1S가 되겠지. 이쪽 넓이도 6분의 1S가 될 거 아니야. 반대편 다르겠어? 똑같겠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성질. 무게 중선으로 나누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6분의 1로 모두 같다. 이게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성질이야.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해도 돼. 삼각형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ABC가 이렇게 있지. 중선 그리고 중선을 그려서 삼각형 6개 쪼개졌지. 이때 쪼개진 이 삼각형들 모두의 넓이가 전부 다 어떻다고? 같다고. 얼마로? 전체 넓이의 6분의 1로. 확인돼요? 요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성질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책에는 요 두 가지로 끝이야. 요 두 가지 나오고 끝이거든? 우리는 하나 더 할 거야. 세 번째 성질. 이쪽까지 옵니다. 야, 너는 5 하면 안 되지. 처음에 수업할 때 내가 이 레파토리를 똑같이 했어. 여러분들 책에선 여기에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할 겁니다. 왜? 우리 반 똑똑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특대실망이다 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1년 됐어 벌써 서연아? 우리? 승희야 우리 수업한 지 1년 됐어 이거? 한 6개월 되지 않았냐? 1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너 내가 뒤져봐서 만약에 1학년 때 배운 게 아니면 금요일 날 너만 수업한다. 그러니까 너만 수업한다고 금요일 날. 알았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세 번째. 마지막 성질이야. 요 세 번째 성질이 여러분들 책에 안 나와.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무게중심 한 번 더 배우거든? 그때 언급은 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2학년 시험 문제로 나와. 그래서 알아둬야 돼. 미리 땡겨오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1번 설명 증명할 때 RQ2였었지. 이렇게. RQ 있고 나면 여기 교점 하나 더 생기거든? 요 점은 우리 뭐라고 할 거냐? A, B, C, D, PQR까지 했지? 그냥 H 하자. H.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우리는 아까 여기 1번 할 때 RGQ랑 CGB가 닮음이 되는 건 이미 확인을 했었잖아. 맞지? 닮음비 1대 2까지 확인을 했지.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 보이지? 보이니? 누가 있어? 삼각형 RGH로 쓰자. 보이죠? RGH랑 닮음이 되는 삼각형을 찾을 거야. 그러면 누구야? 삼각형 CGP가 되겠지. 삼각형 CGP. 얘네 둘이 AA 닮음이 되는 게 또 확인이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의 원래 닮음비가
몇 대 몇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닮은 B는 RG 대 GC의 B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닮은 B는 3번 RG 대 3번 GC의 길이의 B가 우리는 1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즉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요. 선분 HG 대 선분 GP 얘네 둘의 길이의 B가 1대 2가 되는 걸 알아냅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이때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어려워. 여기 길이를 A로 놓고 여기 길이를 2A라고 생각을 하고 삼각형을 여기 옆에다가 이어질 수 있게 고개 돌리기 힘드니까 그려줄게. 아민영, 내가 널 이만큼 생각한다. 근데 넌 뭐라고? 근데 넌 나 쉬는 꼴 못 보잖아. 아니 근데 그 월식을 했으니까 그냥 내가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참 미안한데 나 좀 되게 속상해. A, B, C, 여기가 P, 여기가 G, 여기가 H, 여기가 Q, R 이렇게 확인됐죠? 자, 이때 우리는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뭐라고 했지? 우리 지금 2A라고 했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분 AH랑 AH 된다. 선분 AG랑 선분 GP가 몇 대 몇이었지? 2대 1이었지. 맞아? 그러면 이 1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얼마지? 2A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4A가 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요 전체 길이가 4A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AH라는 길이가 몇 A가 되는 걸 알아? 3A가 되는 걸 알지.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 번째 성질이야. 즉 선분 닮음에서 요 그림을 다 토들어가면 돼. 우리 지금 계속 같은 그림 보고 있는 거야. 선분 AH 대 선분 HG 대 선분 GP 얘네 셋의 길이의 B가 3A 대 A 대 2A지. 그냥 간단하게 3대 1대 2라는 것까지 성질로 정리해서 외워버리세요. 확인되니?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딱 외우고 있으면 무게중심 끝입니다. 오. 확인됐어요?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115쪽에 628번으로 갑니다. 628번. 선 BC의 길이가 8이래. BD의 길이 찾으라 그랬어. 문제에서 D가 뭐야? 중점을 연결한 AD가 중선이죠. 그럼 당연히 BD의 길이 몇 cm? 4cm. 그 다음 629번. ABC의 넓이가 48이야. ADC의 넓이 딱 절반이잖아. 얼마가 돼요? 24. 그냥 그렇게 찾는 거지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630번으로 넘어와. 선분 A2 대 EC. A2랑 EC 손으로 따라가 봐. 중선이니까 당연히 몇 대면? 1대1. 그 다음 AG 대 GD.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중점까지지? 몇 대면? 2대1. 자, 632번. 선분 CF 대 선분 CG지. CF는 전체 길이잖아. 중선 전체. CG는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몇 대면? 그렇지. 3대2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633번. 눈으로 보고 풀자. X가 얼마요? 4. Y는 얼마요? 6. 간단한 얘기죠. 2대1 닮음비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634번. X 얼마예요? 10. Y는 얼마예요? 그렇죠. 3이 되겠죠. 안 어렵지? 자, 그럼 635번. 삼각형 ABC 넓이가 36이래. 저 색칠한 부분 하나가 넓이가 얼마야? 6분의 1이었잖아. 하나당 넓이 얼마? 6. 그렇지. 636번은 두 개 색칠되어 있으니까 얼마? 12. 637번도 두 개니까 얼마? 12. 638번은 이거 몇 개 색칠되어 있는 걸까? 두 개야. 왜? 뒤에서 여기 선이 가려져 있는 거잖아. 성현아, 여기가 가려져 있는 거야. 이거 다시 그리면 두 개잖아. 맞지? 그러니까 얼마? 12.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들만 문제 나오면 이번 숙제 참 쉬울 텐데, 그제?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왜냐? 중점 연결 정리를 배운 순간 우리는 필수 유형 6번 119쪽으로 넘어오잖아.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야 만든 사각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 이거 우리 앞에서 건너뛰었었어. 여러 가지 사각형 할 때. 기억나요,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마. 기억나? 그거 건너뛴 게 여기서 또 나온다는 얘기야. 확인돼? 근데 요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자, 658번. 나 눈으로 보면서 갈 거야. 잘 봐. APS와 ABD라는 두 개의 삼각형 보여요, 안 보여? APS, ABD. 보이니? 걔네 둘 닮음이니?
SAS 닮음이지? 그러면 변의 길이가 1대 2라는 닮음 비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PS의 길이가 얼마가 돼? PS가 14가 되겠지. 그러면서 PS랑 BD가 평행하겠지. 같은 논리를 밑에 쪽 CQR이랑 CBD라는 삼각형을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SAS 닮음이고 닮음비는 1대 2겠죠. 그러면 QR과 BD가 또 평행하고 QR의 길이도 14가 되겠지. 그럼 저기 안에 그려지는 PQRS라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까지 같은 평사가 만들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중점 연결해서 찾는 거야. 별거 있어? 그냥 닮음비 통해서 길이 찾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 풀어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요거까지 설명하면 뒤에 있는 거 문제 못 볼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말로만 했거든? 다음 시간에 뒤에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건너뛰었던 그 중점 연결은 뭐 나오고 했던 거 있지? 그거 다 보여줄게.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알겠죠? 좋아. 그러면 자, 또 뒤로 넘기면 또 이렇게 나오면 참 쉬운데 이게 아니라 이제 뭐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나머지는 다 머리 싸매면서 풀면 되는데 요게 문제겠다. 사각형이 연결되어 있는 124쪽. 688번 같은 거. 자, 688번 보니까 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막 그림 연결해 놓고 갑자기 선문 PQ의 길을 생뚱맞게 우리 보고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지금 생긴 꼬라지 보니까 왠지 사각형 단원에서 나와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하면은 이거 무게중심과 관련된 무게중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게중심과 무슨 연관성을 가지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를 잘 좀 보세요. 자, ABCD가 이렇게 있는데 AM이라는 선이 중점으로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AN이라는 선도 중점으로 연결이 돼 있죠. 확인돼요? 왠지 중점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중선 연결 정리 같기도 하고 혹은 중선을 그려서 중선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헷갈린단 말이지. 근데 이 와중에 여기서 BD라는 대각선을 잇고 PQ까지 선을 그려놓은 상태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조선을 요렇게 하나 대각선을 그려버리잖아요. 그럼 이쪽에 삼각형 ABC가 만들어져요. 맞니? 그리고 이 교점을 O라고 얘기를 하면은 평사의 기본적인 성질, 대각선과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죠.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각형 ABC에서 AM이 이제 중선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BO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중선이 돼버리니까 요점이 뭘로 바뀌어? 무게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같은 논리로 그럼 이 위에 쪽 Q도 뭐가 돼? 무게중심으로 바뀌어버리겠지. 근데 ABC라는 삼각형과 이쪽 옆에 있는 ACD라는 삼각형 둘은 뭐야? 합동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가 2대 1인데 이 길이가 2A이고 여기를 A라고 쓴다라면 여기도 뭐가 돼? 2A이고 A가 되겠지.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맞습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이 길이가 얼마가 돼? 2A가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으로 BD의 길이가 3등분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럼 성분 PQ의 길이 얼마가 됩니까? 21을 3등분한 거니까 7cm가 되겠죠. 요렇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단순한 편이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걸음 더 가잖아? 그럼 이런 거 물어본다? 잘 봐. 이런 거 다 지우고 요거도 지우고 MN까지 그려진 이 그림 있는 상태에서 요거 하나 더 그려. 보이니? 확인돼요? 이래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사각형 ABCD의 넓이 있죠. 이거를 지금부터 S라고 할 거야. 이 넓이 몇 S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넓이 쪼개면서. 확인됩니까? 그럼 요 문제 우리 어떻게 풀어내야 될 거냐면, 자, 일단 요거 넓이를 따로 구하는 거는 뭔가 조금 빡세 보이긴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지? 그래서 무슨 수를 써볼 거냐 하면은 이 넓이를 따로 구해보고 싶어. 실제로 변의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넓이를 직접 계산해서 찾지 못해.
S라는 걸 어떻게든 비율로 쪼개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남겨보자. 어떻게 남길 수 있겠냐?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얘만 남는 거잖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아니면 이쪽에 보이는 전체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도 되겠지? 이렇게 가도 좋을 거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여러분들 마음이란 얘기야. 즉 모든 구간에 어떤 부분이 됐건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넓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하나씩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굳이 이 부분에만 한정 짓지 말고 나머지들 넓이도 다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전체 넓이가 Sj. 이 상황에서 내가 AC라는 보조선을 하나 딱 따는 순간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S가 되겠죠? 확인되죠? 자, 그러면 다시 내가 AM이라는 중선이 그려졌지? 그럼 우린 여기서 삼각형 ABM이라는 녀석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S가 되겠죠. 확인돼요? 그리고 우린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ABM의 넓이에서 여기가 2대 1로 분할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는 다시 삼각형 BMP라는 녀석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S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12분의 1S가 됩니다. 확인돼요?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2분의 2S가 되겠지? 물론 약분하면 6분의 1S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일단 적어 놓을게요. 확인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할 거니까 잘 봐야 돼. 자,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보이니? 이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이 뭐니? 닮음이지. 닮음비는 1대 2가 되겠지.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4. 맞죠? 1대 4. 그러면 우리는 여기 넓이, 보라색으로 그려지는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걸 알아요? 12분의 4S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맞아?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AN이라는 선이 중선으로 그려진 거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전 문제를 통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는 걸 알았어? 같다라는 걸 알았지. 그럼 이 보라색 삼각형에서 이렇게 분할을 시켜버리면 넓이가 1대 1로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이 선이 원래 없었던 선이니까 이쪽에 보이는 APQ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분의 2S가 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위쪽은 다시 12분의 2S로 분할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 옆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 삼각형을 지금 보면 얘가 무게중심의 역할이었으니까 2대 1이었잖아. 넓이의 비도 2대 1이겠지? 이쪽 넓이가 똑같이 얼마? 12분의 1S가 된다는 거죠. 확인되나요? 자, 그러면 나 이제 이쪽 넓이를 갑작스레 구해볼 거거든요. 이쪽 넓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평사 있었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4분할 되는 거지. 즉 요만큼이 4분의 1S였잖아. 그걸 다시 반으로 또 쪼갠 거지. 그러니까 이쪽 밑에 있는 넓이가 얼마가 돼요? 8분의 1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남은 요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더하면 돼. 그럼 12분의 6, 7, 8. 와씨. 12분의 8S에다가 더하기 8분의 1S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4분의 4로 나누면 3분의 2S가 되는 건가? 그럼 통분하면 24분의 8이 16 더하기 3이니까 19네? 그럼 8, 24분의 19 했으니까 전체 S에서 빼면 여기가 24분의 5S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런 식으로 넓이 분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하나씩 찾으면서 가져야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문제로 등장하는 게 딱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125쪽에 695번이야. 125쪽에 나와 있는 문제가 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설마 너네 보고 외우라고 하겠니? 외우지 마.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 자체만 알아두면 돼. 무게중심의 비 2대1 그리고 닮음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닮음이 1대2면 넓이의 비는 1대4 닮음비가 2대3이면 넓이의 비는 4대9 이런 거 이용해서 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다 표현해 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와. 한 문제는 나와. 쉽게건 어렵게건. 그러니까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해봐. 해보고 연습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두 가지 중점 연결 정리했고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 했지. 얘네 둘 생각보다 쉬운 듯 어려운 듯 뭔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풀잖아? 내가 봤던 거 아는 거는 그냥 쓱쓱 나가죠. 근데 내가 처음 보는 그림, 기상천외한 그림들이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번 주말 동안은 고민을 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갖고 와. 그리고 내가 푼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또 와서 물어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풀이법이 다양하게 나올 거야. 아시겠죠? 좋아.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럼 오늘 숙제 아까 예고했듯이 129쪽까지입니다. 확인됐죠? 오늘 퇴근합시다. 오.